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다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매매하실 때 차트를 보는 안목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왜 이거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주식을 했을까? 이제 뭐 이런 후회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진짜 이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한타 계좌 개설을 하시면 이제 치킨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2만 원짜리 치킨 쿠폰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그 귀찮음을 무릅쓰시고 이제 계좌를 만드시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최소 30대 중반에서 한 60대 분들까지 이제 계시다 보니까 좀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이제 계좌를 만드시거나 이제 저희 코드 등록을 해주신 분들은 이제 11월 한 달간의 공부를 하면서 관심 종목과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좀 수월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11월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좀 11월 달에 좀 즐겁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부터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주식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뭐 물론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돈은 결국에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주식이 왜 필요하냐? 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은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식을 1000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지금 이 주식의 그 가격이 1000원이야. 자, 그러면 이 주식의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거래할 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똑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1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C라는 아파트, 똑같은 단지에 있는 C라는 아파트가 1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이제 시세는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위에서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으면 이 시세가 이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물량이 없고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반대로 마찬가지로 주식 같은 경우도 이 A라는 회사의 주식이 1000주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80%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예요. 자, 그러면 이 80%라는 주식을 내가 갖고 팔지 않으면 이 20%의 주식만 시장에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20%, 이 200주가 거래되는 가격이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주식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세력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회사를 골라야겠죠. 회사를 골라야 되는데 이 회사가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와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왜냐? 주가를 다 올렸는데 이 대주주에서 물량을 다 던지고 해버리면은 이제 돈을 이제 좀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주주와의 이제 이야기가 어느 되고 안전장치를 하고 최소한 대주주가 물량을 함부로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 한 50%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때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제 이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골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회사가 너무 좋아도 사실 좀 작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잘 나가고 있고 매출도 좋고 탄탄하고 뭐 아쉬울 게 없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랑 손잡고 뭐 이런 짓을 할까요? 안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좋은 회사라서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작전 세력들이 그 주식을 건들지도 못하고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구조상 주가가 올라봐야 뭐
뭐 세금만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상장은 돼 있지만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50%의 물량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자,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주식이 거래되는 금액과 그리고 이제 그 주식 하루 종일 거래되는 그 총합을 하루의 거래량이라고 하죠. 자, 근데 모든 주식에는 이제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뭐 하루에 1000주가 거래가 되는 뭐 주식도 있을 테고, 어떤 주식은 하루에 뭐 1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는 주식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주식을 이 A라는 회사의 주가를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를 올리려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야 이제 시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1000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아야 될 주식이 뭐 한 2천만 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있나요? 못 사죠. 하루 전체 거래량이 1000주밖에 안 나오는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시장가로 긁어버리면은 이런 소외된 거래량, 평소에 이제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던 주식은 상한가가 나오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거쳐서 주식을 뭐 하루에는 뭐 20주, 뭐 하루에 30주, 100주, 또 다시 20주, 50주 티가 안 나게 야금야금 이제 긁어 모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우리는 횡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이는 그 구간을. 자,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확 거래량도 올라가고 장대 양봉 나왔다가 윗골이 남기고 이렇게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냐?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하거나, 이건 뭐냐면 내가 주가를 올렸을 때 따라오는 개미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주가를 확 올렸을 때 나한테 던지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전 거래를 해서 좀 물량을 주고 받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윗꼬리에 당했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도 나오면서 주식을 야금야금 모아가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 우리가 이제 100% 중에 50%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를 모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이제 뭐 한 6개월, 1년 모으다 보니까 이 중에 한 35% 정도는 내가 다 모았어요. 자, 그러면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주가를 이제 올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나오죠.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 이상 이제 긴 양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올리고 나면 그 앞에 물려 있던 개미들이 이렇게 상한가가 뭐 이제 계속 물려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던지겠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계속 물려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본전이 오면은 다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예, 던집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은 이거를 다 받아야 돼요. 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서 좀 가격은 더 비싸지만은 이 물량을 조금 더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헷갈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가 시작인 건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냐? 자,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조정을 거의 안 거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주식이 있고요. 진짜 강한 종목이죠. 자, 이런 형태의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거의 이제 시작까지 뺐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올리고 옆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패턴은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A, B, C라고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린 패턴과 비슷한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의 특징과 현상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A라는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종목들은요 보통 이제 잡주에서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시총도 작고, 그리고 야 이거 저기 재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들어가기가 좀 무섭다, 그리고 이거를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나중에 대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개미들이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가벼우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지금 차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늘 이런 패턴들의 이제 종목들이 이제 있었죠. 비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이제 지수의 흐름이 좀 상승으로 가려는 듯 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지금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10월 24일이거든요. 2023년 10월 24일인데 지수가 계속 이제 밑으로 꼬라박다가 이제 750, 60포인트 찍고 이제 오늘은 좀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준 날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상 계속 빠졌다가 개미들도 많이 털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차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뭐 상한가를 만든다든지, 요즘에는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점상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예 개미들 타지를 못하게. 뭐 이런 패턴으로 일단은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시세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패턴들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형 패턴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좀 약간 좀 장이 괜찮다 싶을 때 주가를 올려놓고, 에코프로 같은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시총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그 종목 성질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좀 숨 고르기를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올려놓고 숨 고르기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올릴 여력이 없어서 올리는 척 하다가 그냥 하락장이 나오면은 같이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패턴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려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냥 단식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상황들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던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면은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거래량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매집일 수도 있어요. 매집. 제가 이제 계속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매집일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쯤에 또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박스권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이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물량이 제가 한 35% 정도 모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고 할 때, 물량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런 패턴의 차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주가가 어느 날 위로 이렇게 또 올라와서 딱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요번에도 굴하겠지. 요번에도 또 저러다 빠지겠지. 관망합니다. 그런데 웬걸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탈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 방송들 보면은 박스권을 탈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내가 이제 1,0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주식을 모으고 있었는데, 여기 한 중간 어디쯤 900원이 한 평단 정도 되는데, 요거를 어느 날 갑자기 빵 뛰어가지고 1,200원에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이제 박스권 탈출입니다. 이제 쉬운 용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박스권을 탈출한 종목이 우리의 이제 관심 대상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이렇게 내가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놨어. 거래량 터지고. 자, 근데 계속 주가를 올리려면은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평소에 요만큼밖에 없던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연속적으로 거래가 터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위에서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 차트에는 어떤 종목은 A라는 종목이 있고 이제 B라는 종목이 있는데, 똑같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장대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종목은 옆에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없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하루는 거래량이 빵 터트리고 하루는 거래량이 없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또 거래량이 터졌다가 또 그 다음날에는 좀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터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연속적으로 이제 터지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A와 B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B군에 있는 종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A가 조금 더 상승이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뭐가 필요하냐? 테마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오르지? 여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차트에다가 테마를 붙여주고 재료를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식 초보 때는요, 이 재료가 있으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차트를 다 만들어 놓고 재료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A라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근데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가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10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회사 내부에 이런 수주가 들어왔으면 이때 바로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수주가 들어오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차트를 다 만들어 놓고 재료나 테마를 만들어서 올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분이 없으면은 이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붙이는 이유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조건은 뭐냐?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요만큼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가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단어 있죠? 신고가 종목. 자, 이 말은 뭐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고가를 만든 종목을 신고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롭게 고가를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내가 갖고 있던 평단이 여기가 1,000원인데 주가가 1,1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요 기간 동안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거 본전만 오면은 바로 털고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다 올랐을 때 다 던져서 이거를 다 내가 받아야 세력들이 받아줄 수 있어야 이 신고가 종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주가가 올라도 던질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가가 가볍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앞에 신고가를 넘어간 종목이 올라가기 쉬울까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 가볍고 좋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신고가 종목을 고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이 있어야 되고 세력들은 이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주가를 흔들면서 매집을 하고 이 매집이 끝나면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또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이 매집이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해서 시세를 만든다. 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시세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이제 신고가를 안 만드는 종목도 있지만 어찌됐던 이제 좀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 신고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탑승을 하죠. 요 앞에 이제 뭐가 있냐? 테마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돈을 쓰면서 이제 이게 주가를 올리면 개미들이 이제 조금씩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또 올리고 그리고 고점에 가면 이 주가 고점에 가면은 이제 더 좋은 뉴스 이런 것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더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또 개미가 또 탑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을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주가는 하락을 하죠. 이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차트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요런 차트가 될 겁니다. 요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털기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설거지 이렇게 이게 맞나요? 이게 설거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에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구간에 물리면요 답도 없습니다. 금방 못 나와요. 좀 이런 패턴에 당하지 않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락장의 매매를 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 아까처럼 이렇게 주가가 차트가 만들어진 이런 신고가 종목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종목이 다 여기에 와 있어요. 다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전체에 뭐 한 2,000에서 2,500 종목 정도 있잖아요. 요 종목들의 거의 한 80, 90%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가가 움직이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주가를 올리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이고 좀 단타 매매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리고 꼭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하락장에는 짧게 매매하셔야 된다. 한 2%, 3% 정도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풀어드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되게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만약에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 차트를 볼 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 뭐 에코프로 종목 모르시는 분은 없죠.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한번 좀 시선을 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을 또 했겠죠. 여기 또 거래량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신고가를 뚫고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여기서 개미를 털고 지금 하락을 하는 중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빠지다 보면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A 더 갈 거냐, B 설거지냐, 여기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결말이 나오겠죠. 요거는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차트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랑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이랑 다 종합을 해서 좀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뭐 유료 강의나 이제 뭐 이런 것들 굳이 듣지 않으셔도 충분히 혼자서 어느 정도는 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더 복잡하게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면 참 쉬운 건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워낙에 우리한테 좀 부담스럽고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레벨이 1부터 이제 100까지라고 했을 때 이제 온라인 게임을 시작을 하더라도 한 20, 30 정도의 레벨은 가야지 이제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계속 여기에서만 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까지 가시려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유안타 계좌 개설 이벤트 이번 달 말일까지니까 제가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참여 좀 이제 저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